올해 2월 1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안전한 사람 그리고 여전히 위험한 사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은행 ATM 기계 앞에 섰는데 거래정지 이 글자가 뜨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서울에 사는 박영숙 씨가 딱 그랬습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금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15년 전 돌아가신 남편분이 친구 보증을 섰던 빚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추심이 들어온 겁니다. 박 씨는 그날 아침 시장 가려고 카드를 꺼냈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답니다. 나는 빚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매년 수십만 건의 통장 압류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빚이 없는데 왜 내 통장이 묶이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뒤면 모든 게 바뀝니다. 바로 이것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모릅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특히 여러분의 형제분들 혹은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 보호 제도가 원래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압류 보호 규정은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도록 법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들어오면 은행은 일단 통장을 전부 동결시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85만 원이라는 금액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에서 185만 원을 받아도 생활이 안 됐습니다. 결국 또 빚을 내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제도는 법에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통장 전체가 묶이고 법원 가서 복잡한 서류 내고 길게는 한 달씩 기다려야 했고 받아도 금액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법안 이름은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시작됐고 이후 정부와 법무부가 전면적으로 제도 설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걸 정부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생계형 압류방지 전용계좌입니다. 줄여서 생계비 계좌라고 부릅니다. 이 통장이 기존 제도랑 뭐가 다를까요? 기존에는 압류가 일단 되고 나서 법원 가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사후 처리 방식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아예 압류 자체가 안 됩니다. 사전 차단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생계비 계좌는 얼마까지 보호받을까요? 월 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보다 방식입니다. 생계비 계좌에 넣어두기만 하면 법이 자동으로 보호합니다. 은행이 압류 명령을 받아도 실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시행에 맞춰 금융권 전반의 생계비 계좌를 인식하고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통장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복지급여 수급자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압류 위험에 놓인 많은 분들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아예 조건을 없애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만들려면 늦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온 다음에는 기존 통장은 묶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일반 통장처럼 쓰시면 됩니다. 월급 받고 연금 받고 돈 쓰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압류 상황이 오면 그때 이 통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빚이 없어요. 그런데 이 통장 만들 겁니다. 20년 전 친구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10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때 이런 통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라도 나왔으니까 바로 만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50만 원이 통장 잔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총액을 말하는 건가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간 누적 입금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 생계비 계좌에 들어온 돈의 합계가 250만 원까지는 전부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잔액이 아니라 입금액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생계비 계좌를 기준으로 한 사람당 생활비 250만 원은 먼저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계비 계좌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이 먼저 묶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풀어달라고 해야 하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이 제도는 서민을 위한 겁니다. 월급쟁이, 연금 받으시는 어르신,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첫째, 급여 채권 압류 금지 최저 금액입니다. 월급도 압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액 압류는 안 되고 일부만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못 건드리고 50만 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면 전액 보호받습니다. 250만 원 이하니까요. 둘째, 사망보험금입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1,500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셋째, 보험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입니다. 저축성 보험 들어놓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하면 돈 나옵니다. 기존에는 150만 원까지만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250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못 냈어도 이 통장은 보호받나요? 네, 보호받습니다. 이게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국가채권, 그러니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2 제3항을 보면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압류의 경우에도 생계형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바탕에는 한 가지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돈은 남겨줘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은행 가면 뭐라고 말해야 돼? 복잡하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없어도 빚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수입이 없으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압류를 겪고 있더라도 새로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생활비를 보호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법무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중복으로 못 만듭니다. 국민은행에 하나 만들었으면 신한은행에 또 못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악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서 만들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은행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습니다.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은행에서 다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다 됩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현재 예금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대상입니다. 심지어 우체국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아무 은행이나 가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월급이나 연금 받으시는 통장이 있는 은행에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은행 창구에서 바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 필요 없습니다. 도장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사인으로 다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시면 더 좋긴 하죠.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생계비 통장 만들러 왔어요. 또는 압류방지 통장 만들고 싶은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직원이 다 알아듣습니다. 일단 방문만 가능합니다. 통장을 만들고 나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월급이나 연금을 이 계좌로 받도록 변경하세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받으시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해서 변경 요청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둘째, 공과금 자동이체를 이 계좌로 연결하세요. 각 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동이체 계좌 변경하고 싶어요 하시면 됩니다. 셋째, 기존 통장에 있던 돈을 적당히 옮기세요. 한꺼번에 다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 생활비 정도만 옮기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한테 꼭 알려두세요. 왜냐하면 혹시 모를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알아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은 다 아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대로 써야 합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통장만 만들면 250만 원 보호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통장을 만드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만들기만 하면 다 보호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만들면 보호는 받습니다. 그런데 잘못 쓰면 보호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바꾸세요. 생계비 통장을 만들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그게 뭐가 있으세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 월급을 생계비 계좌로 받으세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생계비 계좌로 받으세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 계좌로요. 자녀분들이 매달 용돈 보내주시나요? 그것도 생계비 계좌로 받으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계에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돈을 생계비 계좌로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개인정보 변경 입금계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세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이 나가는 통로도 연결하세요. 들어오는 것만 연결하면 안 됩니다. 나가는 것도 연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과금 자동이체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요. 그런데 만약 일반 통장에서 이런 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이체가 전부 막힙니다. 미납이 됩니다. 그럼 연체료가 붙고 최악의 경우 공급이 중단됩니다. 생계비 계좌에서 공과금 빠져나가게 해두면 안전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세요. 자동이체 계좌 변경하고 싶어요 하세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알려주면 바로 변경됩니다. 수도는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는 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세요. 통신사는 각각 고객센터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저축통장이랑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계비 계좌는 저축통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목돈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생계비 계좌는 한 달에 보호되는 입금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초과된 부분은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달 입금액을 체크하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50만 원 넘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 통장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여기부터 진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불법적인 돈을 넣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강조합니다. 범죄로 얻은 돈을 생계비 계좌에 넣어둔다고 해서 보호받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기쳐서 받은 돈, 횡령한 돈, 마약 팔아서 번 돈, 이런 거요.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지 마세요. 생계비 계좌는 본인 명의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도 안 됩니다. 셋째, 해지하지 마세요. 이 통장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당장 문제 없다고 쉽게 해지하기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유지해 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대출 받으려고 담보로 잡히게 하지 마세요. 가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예금담보대출 이런 것이 있는데 생계비 계좌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게 꼭 알리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계비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족들한테 반드시 알려두세요.
7번째,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매달 한 번씩 확인하세요. 잔액이 얼마인지, 이번 달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요. 드물지만 계좌 사용 방식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직접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은 정보네. 나중에 해야지. 일단 저장해 두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시면 그냥 지나갑니다. 아, 그때 만들어 둘 걸 하고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아니면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보세요. 1단계,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첫 번째 날짜,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이 제도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은행 창구를 통해 안내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생계비 통장 만들기라고 적으세요. 시행 직후 첫 평일에는 은행 창구가 붐빌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며칠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단계, 준비물 챙겨두세요. 신분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기존 통장, 지금 쓰시는 통장 하나 가져가세요. 자동이체 설정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3단계, 어느 은행 갈지 정하세요. 여러분이 주로 쓰시는 은행이 어디신가요? 딱 한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시기 전 해당 영업점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생계비 계좌 개설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이후 통장 만들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월급, 연금, 입금, 계좌 변경하기. 국민연금 받으시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세요. 연금 입금 계좌 변경하고 싶어요 하세요. 기초연금 받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 변경하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자동이체는 고지서나 각 기관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 변경하시면 됩니다. 가족한테 알리기. 이거 꼭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세요. 매달 말일쯤 되면 생계비 계좌 확인하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돈 걱정도 덜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세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봄꿈실버 정보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